홍수루 감독님과 류준열 배우님 모셨습니다. 먼저 두 분 인사 말씀부터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홍수루 감독님부터 부탁드릴까요? 안녕하세요. 방금 보신 영화 어쩌면 우린 헤어졌는지 모른다를 연출한 형술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쩌면 우리는 헤어졌는지 모른다를 관람한 류준열입니다. 네, 류준열 배우님도 오늘 관객분들이랑 같이 관람객의 입장에서 또 응원군의 입장에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셨는데 영화들은 재밌게 보셨나요? 네. 오늘 날씨가 겨울 같지도 않고 봄 같지도 않고 좀 괴괴한 날씨인데 영화의 정서랑 어떤 부분 되게 잘 어울린 날씨인 것 같기도 해요. 끝나고 나서 행사 끝나고 집에 돌아가시는 길에 영화의 어떤 순간들 좀 복귀해 보시면은 되게 잘 맞는 날에 관람하신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형수루 감독님은 이번이 첫 번째 장편 개봉작이고 이제 개봉 2주차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 첫 장편 영화를 이제 관객분들과 함께 만나고 있는 최근에 좀 소감은 어떠신가요? 예, 저렇게 7번 본 관객분도 계시고 10번 본 심지어 고3 분이세요. 고삼이신데 뭐 이렇게 사실 단편 영화 찍을 때는 뭐 이렇게 인터넷에 릴리즈가 되거나 이러면 많이들 보시지만 요것만큼 막 즉각 반응이 오는 거는 또 처음이라 저도 얼떨떨한데 그만큼 또 제 생각을 많은 분들하고 공유할 수 있어서 좀 요즘 즐기고 있는 나날들인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류준열 배우님도 이 작품 개봉할 때 오랜 친구의 작품 개봉하는 것에 큰 기쁨과 안도와 여러 가지 감정들을 개인 계정 통해서 보여주신 걸로 저도 봤는데 이렇게 장편 영화 개봉한 감독으로 관객들 앞에서 관객들과의 대화하고 있는 형수루 감독님 모습 보니까 또 어떠신지 궁금하고 그리고 영화 보신 지가 조금 됐지만 이 영화 처음 보고 어떤 기분 느끼셨는지 첫 소감도 다시 한번 생각해서 떠올리셔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는 다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 영화를 이렇게 또 재밌게 보는 편도 아니고 왜냐면 이제 어떻게 찍었는지 알고 또 뭐가 잘못됐는지를 막 제 눈에는 보이니까 좀 그런 편이었는데 이번 영화는 마치 제 영화인 것 같은 기분으로 이제 앉아서 뭔가 우리 수루 감독님이 어떻게 찍었을까, 어떻게 좋은 장면들 또 어떤 또 아쉬운 장면들 뭐 이런 것들 막 고민하면서 보는 마음이 있어서 좀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막상 또 보니까 너무 재밌게 봐지더라고요. 좀 색다른 경험이라고 해야 되나? 내 영화인데 내 영화 아닌 영화? 제 영화인데 제가 안 나오는 영화? 네, 근데 보면서 그냥 어느 순간 그런 걱정들 다 안 되고 좀 그냥 관객으로서 편안하게 좀 영화가 나중에 봐지는 걸 보고 다 끝나고 나서 참 같이 함께했던 시간들도 좀 떠오르고 여러 가지 것들이 좀 스치면서 되게 재밌는 경험을 한 것 같아요. 네.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감독 형수루 모습 보시니까 어떠세요? 오늘 최대한 농담을 좀 자제하고 영화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그래서 참을 수가 없네요. 이 모습을 보니 정말 화가 나네요. 원래 제가 아는 형 감독님의 모습은 사실 이런 모습은 아니에요.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제 영화는요. 약간 이런 느낌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또 이렇게 관객분들과 함께 이렇게 얘기하고 또 몇몇 GV 장면들 영상으로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침없이 자기 영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는 모습들이 정말 형수루 감독님이시구나 라는 느낌이 좀 들었죠. 네. 근데 정리까지 많이 바뀌셨어요. 네. 사실 형수루 감독님은 뭐 독립영화, 단편영화 많이 챙겨보던 관객분들한테는 정말 다양한 작품에서 작업을 해왔던 감독이자 또 배우이기도 하셨기 때문에 저도 그런 관객 입장에서 형수루 감독님의 첫 장편 굉장히 기대를 많이 했었고 기대한 것에 부응할 만큼 되게 재미있게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관객분들도 그런 말씀 많이 해주시던데 다음 작품이 너무 궁금하고 다음에는 어떤 장편이 될지 단편이 될지 아니면
연기가 될지 모르겠지만 네, 새로운 모습을 또 이어서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게 저희가 뵙기에도 이렇게 같은 일을 하는 친구들이 같은 자리에서 서로를 응원해주는 건 굉장히 보기 좋은 그런 광경이잖아요. 근데 형수 감독 입장에서는 또 나와 함께 오랜 시간을 보냈고 또 같은 꿈을 꿨고 같은 일을 하는 친구한테 또 영화를 보여준다는 게 아주 부담이 없는 일은 아니었을 것 같긴 하거든요. 이 영화 완성하고 유준열 배우님한테 보여주기 전에 어떤 마음 느끼셨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실 류 배우께서 그 대본을 단편 버전을 먼저 봤었죠. 보고 이거가 근데 오래전에 썼던 거라 꽤 묵혀있다가 또 이제 이 친구 입장에서도 장편 감독이 얼른 돼야 되겠지 하면서 이제 부담을 좀 주게 됐는데 그렇게 하면서 이제 요거를 발전을 시켰죠. 발전시키고 장편 시나리오도 보여주고 촬영 마지막 회차쯤 거의 다가갔을 때 화실에서 또 도너츠를 사다가 갖고 오셔가지고 그게 또 제가 좋아하는 도너츠. 네, 굉장히 또 스태프들하고 잘 나눠 먹고 그래서 그런 거 하나하나 세심하게 또 챙겨주니까 또 고맙죠. 네, 이렇게. 안 본 시나리오가 없죠. 사실 스로 감독님 그 뭐라고 해야 돼요? 그 아이디어 박스? 네, 거기에 있는 대부분을 제가 보고 대부분 이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었는데 이 시나리오 처음 보면서 이거는 들어갈 수도 있겠다. 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없다를 제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는 뭐 다른 뜻이 있는 건 아니고 그냥 뭐 시나리오만 좋다고 해서 다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이 조건들이 있거든요. 뭐 예산이라던가 기간이라던가 배우들 상태라던가 스태프들이라던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봤을 때 부담 없이 시작할 수 있는 사실 부담 없이 시작하는 게 좋거든요. 만약에 형 감독님께서 뭐 100억, 200억짜리 블록버스터를 아주 훌륭한 시나리오를 갖고 와도 사실 그게 이렇게 들어가기 어려운 것처럼 시나리오만으로 다 되는 건 아닌데 그런 부분을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했을 때 너무 현실적인 이야기들과 현실적인 어떤 상황들로 돼서 시나리오를 감상했었죠. 물론 형 감독님이 모든 시나리오를 고려줄 때는 그 꼬리표처럼 붙는 말이 있습니다. 어차피 넌 안 할 거잖아. 이게 그렇게 충격을 마음에 많이 맺히셨었나 봐요. 연하 시나리오 보냈어. 어차피 넌 안 할 거잖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어차피 안 하실 거는 아니시죠? 그럼요. 사실 제가 본 시나리오 중에 제가 하고 싶은 시나리오도 더 많았어요. 네. 그러니까 이거 내가 할 수 없는 거다,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했을 때 할 수 있는 시나리오들이 훨씬 많았고 그만큼 제가 형 감독님 시나리오를 좋아하고 친구인 이유도 뭐 생각하는 것도 비슷하고 라이프 스타일도 비슷하고 뭐 그런 편이라서 이야기도 특히 이 어쩌면 우리 헤어졌는지도 모른다는 영화도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가는 요소로서 저는 너무 박수치면서 봤거든요. 네, 이게 단순히 연애 얘기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회적인 요건이나 상황들이나 이 청춘들의 이야기들이 여러 가지 것들이 되게 함의적으로 담겨 있어서 좀 재밌게 봤던 것 같아요. 네. 언젠가 두 분이 또 어떤 롤이 될지 모르지만 함께 작품 하시는 모습 멀지 않은 것 같으니까는 홍수리 감독님 허리 조심하셔가지고 같이 작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작품은 형수 감독님이 직접 쓴 각본의 말맛을 느끼기도 좋은 작품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측했거나 예측한 배우들의 얼굴을 보는 재미도 상당한 작품인 것 같아요. 다양한 캐스팅들이 아주 흥미롭게 구성된 작품이라는 생각도 했는데 유준열 배우님도 배우분들 연기를 또 집중해서 보셨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어떤 순간들 좀 기억에 남으셨어요? 일단 먼저 동희 형 같은 경우는 연락도 왔어요. 준열 뭐 지구해줘서 고마워 그러는데 뭐 이게 뭐 서로 돕자고 하는 일보다도 제가 좋아서 제가 즐겨서 하는 일이다 보니까 그냥 영화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온 거거든요. 이 영화를 계기로 뭐 다른 영화도 진짜 하고 싶을 정도로
좀 설레는 순간들이 있었어요. 저도 물론 독립 영화를 하고 뭐 이게 독립 영화는 아니죠. 그런 어떤 저예산 영화도 하다 보니까 그런 순간들이 있었는데 종이 형이 처음 이 작품을 만난다고 했을 때 제가 기대하는 연기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형의 어떤 특유의 그 유머와 재치들이 이 준호라는 캐릭터에 되게 잘 묻어날 것 같았고, 근데 막상 보니까 확실히 120% 이상 보여주시면서 아 이거 참 준호답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이제 배우 입장에서는 사실 뭐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지만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계속 그런 고민들을 하면서 보는 순간들이 있거든요. 근데 어떤 그런 예상을 할 수 없는 그런 연기를 보여주시면서 준호를 굉장히 유쾌하게 표현을 해줘서 좀 보는 이로 하고 되게 슬펐어요. 저는 좀 슬펐던 것 같아요, 준호를 보면서. 그러니까 그게 밑도 끝도 없는 농담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자기 현실을 부정하고 돌아서는 데에 대한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문 앞에서 뭐 문 열어달라고 막 문 소리치고 할 때가 되게 웃긴 상황이긴 한데 형이 의도한 연기는 뭐 제가 잘은 모르지만 되게 슬픈 느낌이 있었어요. 좀 유머러스함이 오히려 슬픈 모습이 있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깊이가 느껴지는 연기였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은채 씨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팬이어서 은채 씨가 하면 내가 할 걸 동희 형한테 어떻게 좀 미리 먼저 얘기를 해볼 걸 한 마음으로 되게 팬으로 보고 있는데, 그 은채 씨만이 가지고 있는 그 매력이 있어요. 어떤 역할이든 은채 씨만의 모습으로 소화하는 그런 그림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아우라가 있는데 그 모습들이 이 영화를 통해서 좀 더 많은 분들에게 전달이 되고 좀 팬으로서 팬들이 더 많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고 싶었던 톤이었던 것 같고, 그걸 은채 씨가 너무 멋있게 소화를 해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뭐 소화를 했다 이런 게 제가 이미 시나리오를 봤으니까 본 상태에서 이제 어떻게 했을까를 계속 고민하다 보니까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소화를 해주시니까 제가 너무 기뻤죠. 그래서 더더욱 팬이 됐습니다. 네. 감독님이 생각하시는 것 이상으로 영화에 대해서 애정이 깊으신 것 같아요. 거의 크레딧에는 안 올라와 있지만 프로듀서라고 해도 될 정도로 각본 보시고 나서 캐릭터들에 대한 분석도 저렇게 다각도로 해주셨기 때문에 아마 다음 작품에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감독님. 네, 희망을 좀 많이 가지셔도 될 것 같고, 사실은 유준현 배우님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동현 배우님이 할 수 있는 연기라고 저희가 생각하는 어떤 부분을 좀 넘어선 부분들을 보여주는 작품이기도 하고, 정은채 배우님이 최근 들어서 많이 달라진, 정은채한테 생활감이 어느 정도까지 묻어날 수 있을까라는 것에 연장선상에서도 굉장히 흥미로운 작품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그 직전에 하셨던 시리즈 안나에서도 그렇고, 여기서 이어지는 미대생 출신의 부동산, 이런 설정들을 저는 약간 어색할 수 있을까 생각했는데, 그 강기료 배우님이랑 만나는 장면부터는 완전히 어색한 게 사라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형수 감독이 배우로서도 훌륭한 역량을 보여주시는 분이다 보니까 배우분들 연기 디렉션에서 아주 재미있는 각도들을 찾아내지 않았나 싶고, 만약에 류준열 배우님과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못 봤던 류 배우님의 새로운 각들을 많이 발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독님, 저희가 오늘 안타깝게도 관객분들 질문을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 마이크가 부족해가지고, 네, 그래서 감독님 지금 관객과의 대화 해오셨었는데 그때 관객분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셨던 질문들이 있다면 몇 개 좀 추려서 선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 이 작품 제일 많이 받으셨어요? 저는 준호와 아영이, 이건 좀 제가 불리한 답변인 건데, 준호와 아영이는 도대체 왜 만난 거냐라고. 저도 준호라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전 싫을 것 같거든요. 저도 싫어하는 친구고, 저도 잔소리 많이 하는 편인데 그 친구는 저한테 잔소리를 엄청 들었을 것 같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게 뭐 이제 거의 그 나중에 나오는 칫솔처럼 완전 거의 마모돼서 용도 변경이 된 상태가 된 거죠. 처음에는 뭔가 굉장히 이동희 배우가 맡았던 그 유머러스함이 점점 마모가 되고 뭔가 틱틱거리는 게 저렇게 보고 있으면 일식집에서 친구들한테도 막 혼나는데도 막 계속 허허실실하고 있고 그냥 저런 거 보면 내가 나중에 영업사원 하면 잘할 것 같은데도 있고 그러니까 성격이 영 나쁜 친구는 아닌 것 같고 근데 아영이가 계속 자기가 받아들였을 때는 그런 측면을 보다 보니 아영이 입장에서도 사실 준호가 나중에 너가 뭐 지쳐서 그런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막 따지고 들 때 아영도 그런 눈빛을 안 쏜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준호는 좀 예전에는 굉장히 매력적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고 그거를 조금 저는 좀 심어놓은 거는 나중에 종수 씨가 나오는데 종수 씨 같은 모습이 아니었을까. 저는 허허실실 하는데도 좀 귀여운 면도 있고 그런 면들이 마모되다 보니까 저기 목이 돌아가 있는 남자가 되게 있고 뭐 그런 지점에서 조금 코드들은 심어놨는데 관객분들이 이제 이 사람들의 뭐 과거에 우리 사랑은 어땠습니다 하고 이제 결혼 이야기처럼 풀어주진 않으니까 아마 조금은 이제 후반부 가면 이제 쟤들이 저렇게까지 싸웠구나 저들이 저렇게 해서 이게 서로가 관계가 틀어졌구나를 조금 짐작할 수 있게끔 연출을 한 것 같아요. 혹시 영화 보고 나서 류준열 배우님이 감독님한테 궁금해서 물어봤던 질문도 있으셨어요? 지금 얘기 듣다 보니까 생각나는 건데 저는 지금 그동안 수루 감독님이 쭉 저한테 보내줬던 시나리오를 좀 보면은 인물들이 다 준호의 느낌들이 묻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 특별히 뭐가 있는지 다 뭐 물론 다 주연 롤이 그 인물이 좀 다 결핍이 좀 있고 부족함이 있기 마련인데 굉장히 그 현실성이 있고 좀 우리 주변에서 너무 쉽게 볼 수 있는 누군가거든요. 그리고 반대로 또 제가 볼 때는 또 뭐 본인의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데 저는 전혀 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어떤 부분에서 그런 캐릭터가 계속 나오고 앞으로도 뭐 그런 얘기들을 많이 쓰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대답을 잘해주셔야 다음 캐스팅이 또 저도 뭐 병구라는 단편 영화가 조금 그래도 나름 지금도 어디서 가서 보실 수 있는데 그런 영화들로 이제 또 쓰다가 또 다음 캐릭터도 좀 찌질하고 어떤 지점에서도 여자들끼리 찌질한 영화도 있었고 남자들끼리 찌질한 것도 있고 계속 찌질한 걸 계속 봤던 것 같아요. 저는 실제로는 뭐 그 정말 안 찌질하거든요. 있겠죠. 찌질한 면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는 생각보다 남들한테 막 그렇게 막 질척대고 막 그러진 않아서 그래서 좀 그런 사람들 왜 그럴까 하고 좀 저 반대 사람들한테 좀 궁금해지는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앞서 찍었던 단편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병구 같은 경우에는 막 정말 싫은 남자애가 뭐 싫다기보다는 뭐 좀 신경도 안 쓰던 애가 여기 집안에 뭔가 도와줄 게 있어서 불렀더니만 계속 신경을 날카롭게 막 간지르고 가고 그래서 어떤 지점에서는 또 이게 제가 영화를 찍어야 되니까 좀 구조적으로 찌질한 남자하고 대척할 수 있는 분은 저런 분하고 한번 또 대척을 해보면 결국 캐릭터들이 충돌하면은 이야기들이 알아서들 흘러가니까 그런 지점에서 좀 그런 찌질이들을 좀 탐구하고 있지 않나. 근데 찌질하다는 게 뭐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저는 되게 평범한 요소라고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런 지점들을 어떻게 보면 준호 보면은 내 주변에 있어잖아요. 워낙 평범한 캐릭터죠. 생각해 보면 목이 돌아가거나 이런 거는 굉장히 판타지가 섞여 있는 거긴 하지만 형수리 감독님이 만드시는 특히 남자 캐릭터들의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본인의 결핍을 학대하지 않는 인물들이라는 게 되게 흥미롭거든요. 그래서 영화가 되게 어둡거나 아니면은 이 캐릭터들이 뭐 극한까지 몰아붙이는 게 아니라 이런 결핍들을 바라보는 이 글을 쓰고 연출한 사람이 이 사람들이 좋아하고 있구나라는 게 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다른 장르 영화들이랑 좀 톤을 다르게 해주는 형수로 감독님만의 시그니처라는 생각을 하면서 봤는데 아마 또 그 병구랑 또 지금의 주동 또 완전 다른 하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어떤 부분들을 발견하실지도 궁금해지는 작업이라는 생각이 또 듭니다. 네. 그 제가 여쭤본 질문에 하나만 덧붙여가지고 여쭤보자면 결핍을 바라본다는 게 저는 되게 이 영화에서 중요한 지점이었던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정도 서른이 넘어서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사회적으로나 뭔가 보여지는 모습들이 중요해진 시기에 인물들이 서로를 보면서 자기를 보는 영화이기도 하잖아요. 감독님이 이 영화 만드시면서 봤던 본인의 모습은 어떠셨는지. 저도 결핍 많고 저도 살이 좀 없었으면 좋겠고 돈도 많았으면 좋겠고 돈 많은 사람들 부럽기도 하고 진짜 그런 요소들이 굉장히 많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중간 챕터는 거의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게 완전 구성적으로 그렇게 좀 가 있잖아요, 라인들이. 그래서 그런 서로가 부족한 지점을 채우자 그런 것들을 코드를 썼었고, 아영이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준호 같은 입장을 먼저 얘기하자면, 저는 준호가 저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타인지 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그 자이든 타이든 저거는 아영이랑 같이 있고 싶으니까 저 선택을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지점에서는 또 다른 측면 생각하면 준호도 로맨티스트인 거죠, 사실. 근데 그게 안 되고 점점 마모가 되다 보니까 이제 자기 입 밖에 안 나와야 될 말도 그냥 훅 나오기도 하고. 그 아영 입장에서도 얘랑 같이 있으려면 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꿈을 포기해야 되니까 점점 살짝 생각들이 좀 짜증나기 나기 시작하고, 그러다 보니까 날이 선 얘기도 나오고, 이런 지점에서 조금 대척점이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어떻게 보느냐? 누구한테 사실 그 주요 4명 캐릭터 중에 누구에게 제일 공감하셨어요? 쓰면서는? 저는 아영한테 손을 좀 들어주고 싶고, 그러나 준호가 막 마지막에 저렇게 패배한 것처럼 이렇게 가지만, 준호도 그냥 앞으로 더 잘 살 것이고, 꼭 저 직업을 안 할 수도 있겠지만, 좀 저는 한 1점 중에 0.5점은 땄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자기 인생 자기가 살 법하게 이제 만들어 가는 거니까. 물론 사랑에는 2번 다 실패했지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준호도 응원하고 아영이도 응원하지만 아영이를 좀 더 응원하죠. 예. 아마도 다음 작품은 아영이의 축에 좀 더 무게가 실린 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준열 배우님은 4명 캐릭터 중에 만약에 성별을 떠나서 어떤 캐릭터 해보시면 제일 흥미진진하겠다 이런 생각 드셨어요? 저는 아영. 네, 아영 너무 매력적인 인물인 것 같아요. 특별히 뭘 하지 않아도 그냥 눈빛만, 물론 은채 씨가 그렇게 해주신 거지만 눈빛만으로도 뭔가 많은 거를 좀 담고 있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준호는 말 많이 하는 인물이라면 아영은 그걸 듣고 있는 인물인데, 제가 주로 말이 많은 편이기 때문에 듣는, 매일 밤 일기에 오늘은 말 많이 하지 말자 하고 다음날 말 많이 해서 마음이 힘든 사람인데, 아영 같은 경우가 말없이 묵묵히 오래 기다려준 친구잖아요. 그런 사람, 한 살 한 살 먹어갈수록 좀 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 그분이 있어요. 그리고 확실히 배우가 배역을 연기할 때 좀 묻어서 가거든요. 그쪽으로 방향을 흘러가거든요. 그래서 좀 더 그런 역할을 해보고 싶긴 한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사진 전공 출신의 부동산 업자인 남자 캐릭터를 형수 감독이 만들어 주시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두 분의 그냥 일상 얘기도 조금 궁금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영화 얘기 안 할 때는 무슨 얘기하고 또 시간을 보내시는지도 궁금해요. 저는 수르 감독님이랑 좀 많이 가까운 편인데, 일단 이 친구 그냥 전반적인 인생의 모토 중에 하나가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조용조용히 있으면서 우리끼리 킥킥거리고 놀면서 눈치도 좀 적당히 보면서, 그래서 사실 저는 여행하기 되게 좋은 친구여서 이번에도 사실 네. 이번에도 원래 사실 여행을 같이 계획을 했었어요. 2월 초에 같이 여행을 가기로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자기 영화가 개봉이 잡혔다.
그래서 그럼 축하한다 어떡하냐 그랬더니 당연히 저랑 여행 간다고. 영화보다 여행이 더 중요하다고. 그래서 여기 관계자분들 좀 계시죠? 네,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저랑 같이 여행 많이 다니고 좋아했는데 그만큼 여행 메이트로 좋다는 얘기는 결국엔 서로 너무 편하고 서스럼 없고 좀 적당히 서로를 배려하고 눈치도 보고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내 속을 너무 잘 아는 가족들이나 여자친구랑 뭐 이런 사람들이랑 가도 다툼이 있기 마련인데 수루 씨랑은 없었던 것 같아요. 대부분 다 쿵짝이 잘 맞았고 모르겠어요. 이거 지금 얘기가 30% 빠질 것 같긴 한데 그러다가 이제 저희가 미국에서 머물면서 같이 뭐 알고 계세요? 미국에 있으면서 저희끼리 또 그 옛날 생각하면서 영상도 찍고 짧은 시나리오로 영화도 찍고 하거든요. 물론 공개는 안 되고 우리끼리 재밌으려고 하는 거지만 그래서 제가 연출을 하고 수루 씨가 배우를 한 적이 있어요. 네. 제목이라도 좀 알 수 있을까요? 제목 지금 하나 빨리 정해주시죠. 그거 뭐라고 하죠? B 프로젝트 뭐 이런 걸로 얘기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그때 막 그냥 뭐 R 프로젝트라고 하죠. 그죠? 류의 프로젝트였으니까 R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었는데 그때 이제 저한테 연기 지도를 하면서 굉장히 어느 순간 선을 넘는 이렇게 되면서 이제 그날 이제 한번 맥주 한잔 하면서 이제 상담을 했죠. 그 작품 지금 완성본은 나와 있나요? 아마 제 그 외장하드 요만한 3.5인치 외장하드에만 담겨져 있는. 아니 그거 공개 안 됩니다. 네. 아니 근데 이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생각난 질문이에요. 그래서 수루 씨는 배우도 해보고 감독도 해봤잖아요. 네. 어떤 게 더 그러니까 장단을 하나씩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어떤 디렉션을 줬을 때 그 돌아오는 답변에 충격 좀 받고 나도 저런 식으로 감독한테 얘기하나? 뭐 이런 느낌도 듣고 그러면서 어떤 영화 현장에서에 있었던 어떤 그런 작업을 경험을 둘 다 하면서 뭐가 더 왜냐면 우리끼리 이런 얘기 안 하고 넌 배우 친구들끼리 있으면서 그래 너는 배우가 어때 감독이 어때 뭐 기분이 어때 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자리를 빌어서 네, 오늘을 빌어서 배우할 때의 어떤 뭐 장단이라던가 기분 감독할 때 장단이라던가 기분 그리고 그때 왜 나한테 그랬는지 그때 워딩을 저희끼리 웃자고 얘기하면은 보통은 짜증난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보통도 안 그러지 않나요? 감독님한테? 보통은 그렇죠. 그러나 저희끼리는 또 하다가 짜증난다가 아니라 짜증날려 하네. 저도 마음속으로 타협을 한 거예요. 얘한테 그게 하면 안 되겠다 해서 그러고 이 친구도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서로 얘기하다가 야 우리 맥주나 마시자 이러고 이제 그 프로젝트는 접었어요. 그러고 나서 그 LA 노을을 보면서 같이 맥주를 먹고 뭐 그랬었죠. 그 옆에 있던 갑자기 사촌 형님이 눈물을 흘리시고 아니 우리가 이렇게 다투는 걸 보면서 그분이 우시더라고요. 형 왜 울어? 이러면서 저희가 화해했어요. 그 영화를 구경했어요. 형 왜 웃어? 나 예전에 친구랑 싸웠던 게 생각이 나서 약간 어쩌면 헤어졌는지 모른다 같은 느낌이네요. 그게 너무 이상한 그림이었어요 그때가. 친구 사이가 끝날까봐 무서우셨나봐요. 맞죠.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죠 친구. 그러니까 그 형이 울었던 이유는 우리가 이렇게 투닥투닥하면서 뭘 만들고 막 애쓰던 모습들이 자기도 그런 순간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친구랑 막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면서 그걸 옆에서 한마디도 안 거도 그냥 보고만 있다가 저희끼리 맥주 한잔 하면서 얘기할 때 갑자기 울면서 그 친구가 막 생각난다고 하면서 네. 그럼 이제 감독님 대답해 주시죠. 배우로서의 장. 저도 여기 보면 많은 대사를 화실에 막 투입을 했지만 어느 지점에서는 저 화실 대화를 그 종수 씨가 나가고 나서 그 아영이가 다시 자리로 돌아갈 때까지 5분 롱테이크를 찍었거든요. 근데 그 두 분이 거의 완벽한 호흡으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그 롱테이크로 써도 상관없겠다 싶을 정도로.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제가 저도 출연해봤을 때 대사가 많은 걸 찍어봤는데 이거 대사를 어떻게 다들 외우나, 특히 연극 배우들도 더 그렇고. 제가 전에 누구 배우한테 물어보면 야 그냥 하다 보면 돼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근데 그 시간 안에 이 사람들을 끊어줘야 되니까, 그 어쨌든 출연 배우들이면은 그날 하루 안에 끊어줘야 되는 분량이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는 되게 경이롭고 아무나 덤빌 수 없는 곳이구나라고 또 생각이 들었고, 저도 한 3-4마디 정도면 뭐 어디 드라마 하고 이렇게 연락이 오면 나가거든요. 근데 한 6마디 정도는 제가 좀 개인적이 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그렇고, 그런 지점에서 저는 배우들을 되게 좀 경이롭고 존경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배우분들도 캐스팅할 때 웬만하면 제가 좀 이때까지 봐왔으면서 신뢰하는 분들을 좀 부탁을 좀 드렸죠. 그렇게 해주셔서 정말 잘 됐던 것 같고, 감독? 어제 배우 측면 일이 있었고, 그렇죠? 감독할 때 기분이나 장단? 감독할 때 저는 아까 남한테 피해주지 말자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카메라는 여기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주변도 다 보이는 거예요. 막 저분들 통제를 하는데 저분들이 어디로 지나가지, 시민들이? 좀 안전하게 지나갔으면 좋겠는데 괜히 민원 들어와서 막 태클 걸려가지고 그냥 영화가 끝나면 이날 여기서 못 찍으면 이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서 긴장 되게 많이 하고, 전 이제 뭐 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영화 감독이라고 하지만 좀 제작자적인 측면에서 보는 것 같긴 해요. 뭐 크게 막 뻗치지 않고,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한 30분만 찍고 갈 거면 그냥 모니터 내리지 말고 그냥 이 조그만 모니터로 나 본다고 그냥 찍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런 좀 효율도 생각하는 것 같고, 그런 지점에서 감독으로서도 재밌는 순간도 많지요. 그렇죠. 그래서 이번 작업하면서는 어떤 점이 제일 감독으로서 신났던 순간이세요? 저는 콘티 작업이 제일 재밌어요. 이루어지지 않은 순간이 진짜 재밌어요. 이게 현장 나가면은 막 이 밥차도 깔리고 막 조명기 내려오고 막 이 큰 게 막 움직이고 이러는데, 저는 근데 막 영화 생각하고 있다기보다는 저거 다 언제 치우지? 이 생각이 딱 들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점점 막 현장이 좀 막 부담감이 되고, 물론 이제 시작하면은 배우들하고 막 얘기한다고 바쁜데 막 그런 순간들이 조금 두려워서 콘티 작업할 때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혹시 류준열 배우님은 그 형수로 주연에 공개할 수 없는 영화를 연출하기는 하셨지만 네네. 본인의 정말 각본 연출 작업에 대해서도 생각하고 계신지도 좀 궁금해요. 딱히 그렇진 않아요. 그렇진 않지만 그냥 그 시간을, 그 미국에 있는 소중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 싫어서 스루 씨가 왔을 때, 그때 스루 씨가 글 쓰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글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글을 쓰러 왔었는데, 뭐 무슨 얘기지? 질문이 뭐였죠? 그러니까 본인이 혹시 그러니까. 글을 쓰고 연출하실 의향이나 아니면 준비 네네. 같은 게 있으신지. 그래서 이제 스루 씨가 온 김에 우리가 뭐 또 재밌는, 제가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어서 이제 막 뭔가를 하려고 해서 이제 막 찍어본 거고, 사실 라이트한 거 보면 어디 공개할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끼리 보고 웃자고 찍은 건데, 이제 그런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런 영화 같은 거를 제가 제작하고 찍고, 뭐 제작에는 관심이 있지만 찍고 이런 거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냐면 뭐 제 친구 작품이 아니라서가 아니라 19회차? 19회차인가요? 19회차로 이런 영화를 찍을 수 있다는 건 사실 저는 거의 불가능이라고 보거든요. 네, 많은 배우분들이 함께 주시고, 또 좋은 스태프들이 정말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찍어서 그렇지, 아마 대한민국에서 19회차로 이런 영화가 나오기는 정말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비교가 좀 어렵긴 하지만 준열 배우님의 최근작인 올빼미가 몇 회차였어요? 이게 65회차, 60회차 안쪽이에요. 60회차 안쪽. 네. 10분의 1이네요. 네, 그 60회차조차도 굉장히 빨리 찍은 거고, 사극으로 60회차는 없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100회차가 다 넘는 걸로. 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19회차로 찍을 수 있었다는 거는 거의 뭐 정말 그냥 가서 머릿속에 있는 걸 찍고 오기만 해도 바쁜 시간이에요. 그 안에서 배우들이 감정을 가지고 뭐 디렉션이 오가고 스태프들이 어떤 회의를 계속 하면서 진행한다는 건 사실 거의 불가능에 가깝죠.
두 분 말씀을 듣다 보니까 두 분 다 뭐 감독, 배우라는 어떤 롤에 한정돼 있다는 느낌보다는 뭐 제작이나 기획이나 영화 쪽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모든 작업들에 다 열려 있다는 느낌도 저는 지금 받고 있어서 꼭 감독 배우로 롤을 한정짓지 않으시더라도 아까 그 류알 프로젝트처럼 어떤 재미있는 프로젝트를 계속 좀 굴려보시는 것도 저희들이 기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도 듭니다. 만약에 두 분 다 감독이나 배우가 아니면 영화의 여러 파트 중에서 어떤 부분을 좀 더 경험해보고 싶으신지도 궁금해요. 저는 제작 좀 궁금하긴 해요. 좀 판을 깔고 제가 보고 싶은 영화를 이렇게 좀 그림을 그리고 기획하고 이런 부분도 좀 관심이 있는 것 같아요. 찍는 거는 또 둘째 일인 것 같아요. 네. 홍수로 감독님은 저도 제작인데 제작을 왜 좀 관심이 들었냐면 그냥 트랜스포머 이게 제작에 스티븐 스필버그가 적혀 있잖아요. 그거 보니까 스필버그 아저씨가 정말 바쁘실 텐데 저 와중에 야 로버트 영화는 마이클 베이가 지금 잘할 것 같아. 뭐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제 좀 일임을 한 거잖아요. 근데 연출자는 마이클 베이니까 스타일은 유지해주면서 근데 전체적인 그림은 이제 스필버그 아저씨가 그렸겠죠.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조금 제작도 굉장한 직업이겠구나라는 생각도 저는 좀 들었었어요. 그래서 제작 저도 관심이 좀 많은 사람입니다. 어떻게 보면 제작자는 이제 감독이 그림을 그려서 채색을 해나가는 그런 실무적인 그런 작업의 총괄 지휘자라면 제작자는 그 도화지를 어느 정도까지 넓게 펴줄 수 있을지 어떤 색연필이 어떤 크레용이 아니면 어떤 사인펜이 필요한지를 해주는 사람이어서 두 분이 더 생각지도 못한 영역들을 저희한테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궁금하기도 하고 우정이 더 부유하게 지속되어서 네. 트랜스포머는 아니더라도 하실 수 있는 상상력들이 넓게 펼칠 수 있는 그런 큰 그림들 그려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 어떤 롤이 될지 모르겠지만 형수료 감독님과 류준열 배우님의 포부와 두 분의 우정에 한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지금 쓸 수 있는 시간이 조금 더 있긴 해서 한 두 분 정도 얘기를 들어볼까요? 너무 목소리를 못 들어보고 가는 것도 좀 그런 것 같아서 제 마이크를 손에 들어주시면 두 분이 한 분씩만 이렇게 지목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운데 7번 안녕하세요. 제가 질문을 적어갖고 왔는데 감독님께 질문을 드려본다면 이 사랑이라는 감정이 없어지고 정만 남은 연인 이야기를 사실적으로 표현을 하셨는데 촬영을 하시면서 배우님들과 어떤 이야기들을 주고받으며 촬영을 하셨는지 궁금해요. 준호 아영을 조금 경일까지 얘기를 좀 해보자면 아영 같은 경우에는 좀 사회적인 가면이 있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좀 주문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뭐 은지 씨가 다른 분들하고 있을 때는 되게 환하게 웃었다가도 뭐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준호랑만 있으면 막 표정이 어두워지고 근데 그 어떻게 보면은 사랑의 형태도 안 나는 상황이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준호도 사실은 겉으로는 또 뭐 친구들 앞에서 허허허 하다가도 또 아영하고만 있으면은 뭐 웃는 장면이 있죠. 뭐 앞으로 시험 붙을 수 있어 요즘 감이 좋다 이렇게 웃는데 그것도 좀 저는 가소로운 웃음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서로의 좀 같이 옆에 있지만 좀 가식 같은 게 좀 있지 않았나? 이제 너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 이제 아예 거침없이 나오는 거죠. 두 사람이 싫은 게. 그리고 경일 같은 경우에 저는 그 사람이 그냥 좀 진심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정말 아영 좋아했는데 말을 안 하고 기만을 하는 그 저런 좀 이상한 사람인 거죠 사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그래서 그런 지점에서 이제 기루 씨랑도 얘기할 때는 기루 씨도 나는 이 사람이 좀 진심인 것 같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진심이 아니면 그렇게까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을 좀 주문을 했던 것 같아요. 배우들이 이렇게 개인적으로. 감사드리고 한 분만 더 저희 들어볼게요. 마지막 기회인데 네, 이렇게 얘기만 좀 어떠세요? 네, 말씀하세요. 네, 맞아요.
별다른 얘기는 아닌데 이제 보다가 화면 그 장면에서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는데요. 그 처음에 이제 그 아영과 준호가 헤어질 때도 아영이 이제 싱크대에서 이제 버려진 라면을 보게 되고 이제 마지막에 준호가 집에 돌아왔을 때 그 싱크대에 그 짜장면과 짬뽕이 버려진 장면이 있는데 그게 뭔가 의도된 장면인 건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 예, 이것도 재미난 질문들 중에 하나였는데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그들이 떠난 흔적들이 이제 결별하고 떠난 흔적들이 굉장히 하찮은 거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화실 때도 커피를 놓고 가는 그 커피라는 게 뭐 한 5,000원짜리 돈 그거 굉장히 하찮은 그리고 뭐 그런 측면에서 이제 짜장면, 짬뽕, 라면 뭐 그런 것들이 나오죠. 그래서 근데 또 제가 오늘 차 타고 오다가 생각해 보니까 이게 굉장히 면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평양냉면도 나오고 저기 레스토랑에는 파스타 먹고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진짜 뭔가 면들이 다 튀어나온 영화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집에 하기 전에 소바를 먹고 왔어요. 사보텐에서 소바 두 분 같이 드셨나요? 저는 호두과자 아, 네. 너무 긴장돼서 호두과자 숫자로 때운다며 혼자 먹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금은 괜찮. 네. 어떻게 보면 근데 좀 재미있게 말을 덧붙이자면 면이라는 게 뿔만 못 먹잖아요, 사실. 네네네. 어떻게 유통기한이 지나버리는 것들이 있잖아요. 감정에도 그렇고 그때만큼의 뜨거움도 없고 차가움도 없이 그냥 미지근해진 면만큼 이상한 음식도 없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좀 하면서 저는 봤던 것 같아요. 질문 남겨주신 관객분들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오늘은 출연하신 배우님들을 모시고 하는 얘기가 아니어서 오늘 응원해주려 오신 지원군 류준열 배우님과의 어떤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얘기를 했는데 앞으로도 그 어쩌면 우리는 헤어졌는지 모른다의 관객과의 대화가 계속 있을 예정이라고 해요. 그때 또 홍수로 감독님 응원하러 와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류준열 배우님의 전작 올빼미를 너무 재밌게 봤던 관객으로서 류준열 배우님의 차기작도 너무 궁금하거든요. 저희가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되는 시점이라서 두 분의 앞으로의 작품 계획 괜찮으시다면 인생 계획 같은 것들 간단하게 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크게 준비하고 오지 않아서 걱정이 많았는데 그냥 뭐 수로 씨랑 이렇게 늘 하던 얘기 비슷하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훌쩍 지나갔는데 뭐 제 차기작 뭐 외계인 2부도 있고 뭐 머니게임이라는 작품도 있고 굉장히 SF 뭐 우주선 날아다니고 로봇 뛰어다니고 머니게임도 굉장히 현실적이면서도 또 비현실적으로 느끼실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떤 좀 다이나믹한 순간들이 있다면 어쩌면 우리는 헤어졌는지 모른다와 같은 누구나 공감하고 소소하고 작고 내 옆에 있고 계속해서 궁금해지고 나는 어떤 모습일까 고민하게 되고 이런 여러 가지 이 또 다른 감정으로 다가오는 영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영화가 정말 이 한국 영화에서 없어서는 안 될 영화고 또 극장에서 이렇게 계속 오래 걸려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봐 줄 수 있는 요즘에 너무 대형 영화나 자극적인 영화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또 트렌드라서 마냥 욕할 수만도 없고 우리가 또 그걸 즐길 수 있고 또 어떻게 하면 관객들이 더 재밌게 볼 수 있을지 고민하다 보면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긴 하지만 반대인 것들도 마찬가지로 꼭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영화를 이렇게 뭐 GV뿐만 아니어도 이미 7번 보신 분도 계시고 찾아봐 주신 분들도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배우님 인생 계획 있다면 인생 계획이요? 올해 새로우신 혹시 새로운 인생 계획이 있나요? 조금 더 진지해지고 조금 더 좀 맹렬히 좀 달려가 보려고 하는데 좀 방법이나 자세가 기존과는 좀 다른 느낌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얼마나 갈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냥 뭐
수루 씨가 옆에 있으니까 이제 하는 얘기지만 정말 처음 수루 씨가 제 오디션을 처음 보신 분인 건 알고 계시죠? 아 모르시는구나. 제가 이런 얘기를 뭐 어디서 한 적이 없나? 내 나무위키에 나와 있어? 그 나무위키 네가 적은 거 아니야? 아 수루 씨와 인연이 제가 소셜포비아라는 영화로 데뷔를 할 때 제가 오디션을 보러 갔을 때 오디션을 본 인물 조감독이었어요. 네, 그래서 준현 씨, 네 유준열이라고 합니다. 네 연기 시작하세요 했던 분이 수루 씨고 수루 씨가 그 영화에서 쭉 같이 참여를 하면서 인물들도 담당하고 또 뭐 오디션을 뭐 뽑은 건 아니고 물론 감독님이 뽑으셨지만 옆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내면서 이제 제가 좀 이렇게 그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좀 힘을 실어주는 거죠. 네, 전혀 모르는 사이였음에도 이제 이 배우가 마음에 든다, 이 배우가 잘할 것 같다, 뭐 이제 이런 어떤 의견들이 왔겠죠. 그래서 수루 씨가 이렇게 저 오디션 처음 보게 된 거고 그때 처음 인연을 맺고 이제 영화 찍고 이제 가까워지면서 이제 뭐 같이 영화도 글도 쓰고 이야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쭉 영화로만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냈던 친구예요. 그래서 유튜브에 있는 영화 그 제 이준열 오디션 영상도 수루 씨가 찍어준 거고 지금도 뭐 비공식적으로 저한테 들어온 대본 중에 뭐 꽤 제가 흥미롭게 본 거는 어떠냐고 의견도 물어보고 물론 좋다고 하면 그 작품은 안 하게 되긴 하는데 농담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제가 많이 의지하고 이런 친구인데 정말 영화가 개봉하면서 제 드는 생각은 저는 이제 데뷔하고 막 바빠졌지만 수루 씨는 또 아닌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때마다 잘 이렇게 마음을 추스리면서 계속해서 더 높은 도약을 위해서 이렇게 웅크리고 글을 쓰고 준비하고 했던 그러면서 인상 한번 쓰지 않고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흔히 하는 말로 뭐 노력하는 사람 즐기는 사람 못 이긴다고 한 게 수루 씨는 좀 즐기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좀 어리신 저희보다 항상 어린 분들 그리고 뭐 지금 저희가 20대에 만났던 그 순간에 계신 분들이 있다면 그냥 꾸준히 계속 이 업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놀더라도 영화 얘기 술을 먹더라도 영화 친구들과 계속 이렇게 있다 보니까 이 순간까지 온 것 같아요.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수루와 제가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낸 이게 뭐 자꾸 뭐 우리 얘기니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그런 것들이 계속 느껴져요. 그래서 감히 우리가 뭐 어떻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그런 순간들이 계속 교감이 되면서 저희는 이제 옛날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자꾸 쌓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뭔가를 하면 결실을 맺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제가 감히 말할 입장이 안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얘기하고 싶은 그 뜨거움이 남아있는 이 순간에 빨리 얘기해야 속이 시원할 것 같고 이제 또 집에 가서 쓰겠죠. 말 많이 하지 말고 여튼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홍수 감독님도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예, 저도 뭐 이 친구와 또 시작을 함께 했고 제 최근 단편 병고라는 단편도 이 친구와 함께 얘기 나누고 시작한 거라 좀 잘된 영화들의 시작을 같이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저는 단편, 친구는 단편. 그래서 뭐 이 친구와 함께한 이 시간이 좀 되게 감회가 새롭고 이 첫 장편 영화를 찍고 앞으로 뭐 제 머릿속에서는 뭐 돈도 많이 벌고 이런 생각도 하겠죠. 뭐 영화적으로 인정도 받고. 그래서 뭐 일단 1차 꿈은 이뤘으니 2차 꿈들은 차기작이겠죠. 차기작들을 하나하나씩 깨부셔 나가면서 점점 좀 발전하는 사람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께서
유진열 배우님 말씀처럼 혹시 영화에 대한 꿈을 꾸고 계신 관객분들이 있으시다면 오늘 이렇게 발걸음을 몇 가지 옮겨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것도 나중에 분명히 좋은 자양분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두 분과 함께 일할 수 있는 날이 관객분들 중 어떤 분에게도 꼭 찾아오리라는 생각이 들면서 두 분의 따뜻한 우정이 여러분들께도 응원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